그러면은 얘기가 안 돼. 한마디로 얘기해서 100점 맞을 100점이라는 기준도 뭐한 거고 이런 자체가 100점이라기보다 만점이겠죠. 그러니까 대학도 알고 있죠. 다 어려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질 않아. 대부분이 이렇게 실제로 평가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뽑아. 그러면 어떤 준 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기준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무슨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얘기한 것처럼 뭐 거창한 이런 게 아니야. 선생님 봤을 때 이제 알겠더라고.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되게 수렴이 돼. 지극히 상식적인 게, 상식적인 게 어렵죠, 그죠? 응? 여기다 한번 써볼까? 크게 내가 볼 때 세 가지? 이런 것도 옆에서 따라 쓰지 마라. 응?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써라. 알기 쉽게, 이해하기 이게 되게 뻔한 얘기잖아, 그죠? 누가 알기 쉽게? 여러분들은 많은 학생들은 자기가 알기 쉽게, 자기의 스스로 이해했다면 그걸 끝난 거로 알아. 누가 평가해? 평가자는 따로 있잖아, 그죠? 교수들이 평가자. 그 사람들이 평가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써야 되겠죠, 그죠? 어? 기문 만들지 말고, 글을 어렵게 만들지 말고, 가급적이면 단문을 쓰고, 짧게 짧게 쓰고,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써야 되는데, 자기만의 암호문을 만드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자꾸 객관화 시켜야 돼. 근데 자기 글은 자기가 몰라, 그죠? 어? 자기 글은 쉽게 썼는지 어렵게 썼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써야 돼. 딴 거 없어. 평가자도 사람이야,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글들을 봐. 또 거의 비슷비슷한 글들을 보잖아. 보는데 그냥 우리 그 면접에서 첫인상처럼 딱 글과도 첫 만남이죠, 그죠? 글을 읽었는데 딱 보니까 모르겠어. 그러면 제껴놓는단 말이야, 그죠? 응? 글이라는 거는 굉장히 재밌어. 글은 정체성의 일부라고요. 정체성이라는 게 뭐야? 정체성이 나다움, 뭐뭐다움, 어떤 정체성, 어떤 사람을, 어떤 개인을 규정하는 그 무엇이죠, 그죠? 그 정체성의 일부야. 글만 봐도 얼굴 안 보더라도 글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겠구나, 어떠한 삶을 살아봤겠구나, 나이는 어느 정도 됐겠구나, 뭐 여러 가지들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가자들은 말 그대로 블라인드 테스팅이지. 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본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하게 돼. 그런데 보니까 막 글을 막 되게 어렵게 쓰고 이상하게 쓰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환상이라는 거, 좋은 감정이라는 건 다 깨지는 거죠, 그죠? 어? 그랑 똑같은 이치지. 글을 또박또박 이렇게 아주 잘 쓰는 게 또박또박 알아보기 쉽게 쓰고 이해하기 쉽게 쓰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높아져. 응?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응? 그러니까 평가는 굉장히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잖아, 그죠? 응?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되게 신기해. 여러분들도 내가 여러분들 글을 보면은 대충 보고 하도 많은 글을 봤으니까 판단하듯이.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선생님 글을, 내 글을 보면서 대충 얼굴 안 보더라도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오잖아, 그죠? 응? 굉장히. 뭔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 그죠? 응? 그런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쓰는데 굉장히 노력을 들여야 돼. 응? 실제로 보면
암호문처럼 말이죠.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는 이런 학생들도 있어. 아니 나는 내가 내 글을 이해하는데 왜 당신은 선생님은 왜 내 글을 이해하지 못하세요? 이런 학생이 있어.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럼 난 할 말 진짜 많아 실제로. 응? 실제로 많아. 그게 참 어려운 거야. 두 번째는 목적에 맞게 써야 되겠지. 목적에 맞게라는 게 뭐야? 시험에 맞게 쓰는 거지, 그지?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출제 의도에 맞게. 묻는, 묻는 거, 묻는 것에 답해야 되잖아, 그지? 딴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죠? 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어? 목적에 맞게 써야지. 묻는 거에 답해야 되겠지. 실제로, 해마다 논술 시험을 치르면 많은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 실제 그래. 한 최소 50% 이상은 이 학생들은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출제자 발문의 물음, 논제의 물음, 문제의 물음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지멋대로 써 지멋대로. 응? 실제로 그래.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이러려면은 출제자 의도를 찾으려면은 출제자는 자기가 의도한 대로 쓴 사람들한테 그 답안에 귀를 기울일 거 아니야. 근데 많은 학생들은 뭐 글을 쓸 때 봐봐. 여러분들 앞에 놓여지는 게 음, 문제와 지문 이게 다잖아. 문제는 대충 보고 그냥 지문도 대충 보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쓰잖아.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굉장히 의도한 목적에 따라서 아주 문제와 지문은 긴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는데도 찾질 못해. 이게 또 문제야 이게. 응? 이게. 그러니까 그 출제자의 물음에 제대로 답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옛날처럼 뭐 지문이 어려우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요즘 뭐 지문 내용도 쉬운데 잘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 지문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데 어? 이게 이제 논증이라는 거야. 그래 체계. 이 체계는 생각의 체계라고도 봐. 이걸 나는 논리를 체계라고 봐. 여러분들 답안이 체계적이어야 돼. 근데 이게 참 안 돼. 그러니까 논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글을 첨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부분이지, 그지?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알아서 금방 이해되고 알아서 첫 번째 거는 알아서 각자 해야 될 일, 선생님 노력해야 될 일. 두 번째 거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해제를 해주면 돼. 그래. 별로 뭐 이거 하는데 크게 시간 걸리는 게 아니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이게. 이걸 논증이라 하지. 쉽게 얘기하면 논증력, 논증의 체계 이게 안 돼 있어 이게. 응?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 있나 한번 볼까? 잠깐만.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 잠깐만.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줘. 찾으려면 또 못 찾아. 128쪽. 얘를 한번 보자. 생각을 자연스러운 순서로 전개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한번 보잔 말이야. 얘부터 보자. 봐봐. 이게 버트란트 러셀이 누군지 알죠? 철학자인데, 철학자이기 전에 아주 뛰어난 논리학자야. 그러니까 글이 얼마나 논리적이겠어, 그죠? 세상의 최악은 지성의 결핍과 똑같은 정도로 도덕적인 이건 여러 번 설명했댔어. 되게 중요한 예시라서. 도덕적인 결함들에서도 비롯된다, 기인한다. 우리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몰라. 비롯된다 그러면 되는. 세상의 제약은 지성과의 결핍과 똑같은 정도로 도덕적인 결함에서도 비롯된대. 제약은 도덕이. 미덕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찾아지기 전까지 발전은 도덕의 개발이 아니라 오히려 지성의 개발을 통하여 추구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 철학자들은 글을 어렵게 쓰지, 그죠? 응? 지성은 모든 유능한 교육자들이 알고 있는 방법들로 쉽게 개발된다. 그러나 인간은 지금까지 도덕적인 결함들을 없앨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발견하지 못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이상이 없죠, 그죠? 아무 이상이 없지, 그죠? 응? 자, 그럼 한번 물어보자. 최승건, 요 짧은 5줄에서 네.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이 어느 거야? 결론 맨 마지막 문장이요. 전종호는? 어? 그러므로 문장. 어디 있어, 여기? 그러므로가 어디 있어? 뭐 보고 있냐?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이야. 어떤 게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이냐고? 두 번째 문장인 것 같습니다. 미덕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찾아지기 전까지 발전은 도덕의 개발이 아니라 지성의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슨 발전이? 또 저 신동이는? 저도 발전은 도덕의 개발이 아니라 오히려 지성의 개발을 통해 추구되어야만 한다.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희수양은? 저는 마지막 문장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논증이라는 게 뭐야? 전제와 결론의 글묶음이야.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결론이 반드시 있어야 돼. 주장이 있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근거, 전제가 따라야 하는 어떤 일련의 그 묶음의
묶음을 그 논증이라 그래. 응? 그러니까 모든 글에는 명시적으로 들어있든 암묵적이든 설명글은 논증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기 주장을 펼칠 때 또는 어떤 설명을 할 때 보면은 분명히 그래서 좋은 글은 뭐야? 체계적이라는 건 결론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나쁜 거는 뭐냐? 나쁜 글이라고 하면 뭐 그렇지만 뭐 글을 읽어서 어느 문장이 주장에 해당 결론에 해당하는 건지 전제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어느 문장이 전제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안 돼. 어? 막 불분명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보통 추론이라는 거는 논증의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죠. 기납적인 추론, 또 연역적인 추론. 크게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죠. 유기추론도 있죠. 응? 결론과 전제의 관계. 결론부터 내세우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대는 어떤 연역 추론이 있고 그 반대의 어떤 추론인 기납 추론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연역 또는 기납 추론에서 포함될 수 있는 접속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지금 이 글은 보면은 뒤죽박죽이지,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그러나 이후를 결론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야. 그리고 이 부분, 이 글이 어지럽다고 생각 안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은 이렇게 어지럽게 쓰는 경우가 지극히 일반적이야. 지극히 일반적이야.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본인이 이게 부자연스러운 글이라는 걸 몰라. 거기서 문제, 그러니까 논증이 다 깨지는 거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물며 그러나라는 거는 전환의 접속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 뒤집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논의를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그 결론이 또 있어야 돼. 없어. 그러니까 얘가 결론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거지. 얘를 결론으로 생각하면은. 그래서 지문에서 글 내용을 찾아서 얘를 결론으로 찾아서 글을 써도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고 또 스스로 이렇게 써도 얘를 결론으로 채택해서 써도 이상할 것이고 이게 큰 문제인 거야. 이게 이거를 설명하는 게 참 어려워. 어? 이거를 설명하는 게 거의.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학원에서 이거 안 가르칠 거야 아마. 어? 이 논증에 대해서 논리력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만은 더군다나 학생들이 답안을 쓰는데 글에다 끝에다 그러나 하면서 글을 쓰는 거야. 뭔가를. 그러니까 다른 전환으로 끌어간다. 논증이 다 깨트리게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뭔가 또 채워놔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냥 쓰는 거야. 이 글과 1번을 봐. 세상의 죄악은 지성의 결핍과 똑같은 정도로 도덕적인 결함들에서도 비롯된다. 그런데 인간은 지금까지 도덕적인 결함들을 없앨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에 지성은 모든 유능한 교육자들이 알고 있는 방법들로 쉽게 개발된다. 그러므로 미덕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찾아지기 전까지는 발전은 도덕의 개발이 아니라 오히려 지성의 개발을 통해 추구해야만 할 것이다. 자, 전종훈, 여기서 결론은 어떤 문장이에요? 응? 맨 마지막 맨 마지막이 문장. 확 보이지, 그지? 예.
도덕은 지성을 개발을 통해 지성으로다 이성 능력으로다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지금. 저번에 봤잖아. 도덕이라고 뭐 인간은 이성적인 어떤 존재냐 욕망하는 존재냐. 다분히 이 러셀은 주류 전통 철학자들의 어떤 관점을 이성주의 관점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죠? 도덕조차도 우리가 지성의 개발이라는 게 많이 교육을 통해서 능히 극복될 수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글과 이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많은 학생들은 이글과 이글의 차이를 몰라. 두 번째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써. 이거를 바로 잡는데 많은 얘기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당 부분은 타고난 것도 있고 학습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지금 대학생이 된 지금 시점에서 이 부분은 쉽게 고쳐지질 않아.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응? 그러니까 그리고 그만큼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막 대충 하려고 그러거나 거부하려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여러분들 다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왜 2번처럼 쓰자, 1번처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만은 가장 큰 건 본인들이 뭐가 차이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거를 알 때까지가 너무 어려운 거야. 설명하기도 어렵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이 논정력에서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생들의 글이 볼까? 글이 비문이 많고 이해하기 어렵게 쓰고 거기다가 지멋대로 출제자의 의도에 맞지 않게 지멋대로 쓰고 게다가 글이 막 두서가 없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끝장나는 거야. 그죠? 시험 치르는 학생의 70%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거 다 골라내기 쉬워. 얘네들은 읽을 가치가 별로 없는 글이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다시 돌아오면은 선생님이 말했지만은 논술에 무슨 여러분들 보면 무슨 요약하기 비교하기 무슨 비판하기 저쪽 이론 다 필요 없어.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 이론이 왜 중요한 거야? 응?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비판이 뭔지 알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비교가 무엇을 뜻하는지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해석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면 되는 거야. 그건 이 가장 쉬운 평범한 어떤 것들을 지금 이해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 이걸 따르지 않는 거야.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글이 아주 난해해지지. 어렵게. 가장 중요한 건 각자가 그거를 모른다는 거야. 뭐가 문제인지. 이게 참 문제야. 또 하나는 어떤 문제야?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굳어진 어떤 글을 읽고 쓰는 습관 때문에 참 안 바뀌는 거야. 응? 그래서 지금 한번 봐봐. 오늘 선생님이 설명했지만은 이 두 글의 차이도 그렇지만 이 글에서 이 짧은 5줄 글 가지고 글의 결론이 해당하는 문장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현주소야. 현주소.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 평범한 내용이 있는데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인지를 못해. 자, 한번 설명을 해볼까? 논증에서 일단 중간에 뜨고 그 구성 요소별 기술 순서에 대한 원칙은 없다. 상황에 따라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고 주장을 먼저 내세운 다음 근거와 해설을 제시할 수도 있다.
논제의 요구와 지시에 맞게 논증할 내용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기술하면 된다. 생각의 흐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순서로 글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부터 쓰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뒷받침 근거를. 이를 위해서는 논증을 구성하는 문장들을 여러 차례 다시 배열하면서 그리고 생각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하면 결론과 전제, 결론은 뭐 앞에 대해서 전제들을 잘 배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글을 써야 한다. 자,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하지. 논증을 구성하는 규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의 흐름, 생각의 흐름을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순서로 글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게 안 돼, 이게.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이게. 하물며 지문을 읽고선 결론이 무엇인지도 몰라. 엉뚱한 걸 가지고 결론으로 내세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뒷받침 근거도 이상한 걸 내세우겠고. 그러니까 서로 논리가 호응이 안 되고.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응? 논증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개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은 합격을 가늠하는 실질적인 척도를 할 수 있다. 이를 다음 두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은 영국 철학자 러셀의 회의론의 글의 일부다. 2는 1에 들어있는 전제들과 결론은 같지만 다른 순서로 놓여 있다. 이 둘을 비교할 때 2의 논증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전제들이 생각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첨삭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야. 이거.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이 따라야 돼. 이거는.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시 돌아오면은 이거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글쓰기 기본 원칙 짧게 쓰고 비부 만들지 말고 본인들이 노력을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 목적에 맞게 출제자 의도 찾고 열심히 수업 시간에 하면 돼. 이것까지만 잘 썼다고 생각하는 큰 오산이지. 세 번째 이게 글의 체계, 논증의 체계, 논증력. 그러니까 평가자는 아주 쉽게 보면 글을 여러분들 답안을 딱 봤어. 답안에서 그 거창한 걸 원하질 않아. 일단 술술 읽혀. 잘 읽히면서 출제자의 의도대로 썼어. 비판하라 비판하고. 그래서 핵심 내용을 잘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부합하게 썼어. 거기까지 이제 쓰는 학생들 정도는 돼야 이제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다음에 세밀하게 들여다봤을 때 누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느냐 이가 결국은 세 번째야. 세 번째. 응? 자, 종합되지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아까 봤듯이 이 짧은 문장 가지고 여러분들 현주소가 이렇다는 거야. 그러면 글의 체계를, 논증의 체계를 잡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야? 지문에서 논증 내용, 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끄집어내서 나의 생각을 보태서 체계적으로 써야 돼. 의식적인 노력이 따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얘를 회피하면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거 왜 안 지워지지? 이씨, 뭐지? 아, 이게 세 개가.